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전에 잠깐 참고로 안내사항을 드리면 전에 4월 5일 날 공통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은 앞서서 말씀을 납세 협력 사항이라든지 지켜야 할 사항에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들었고 지금 나머지 이제 지금 식사 전에 1시간하고 오후에 1시간은 홈택스 신고 방법이다 보니까 그때 혹시 공통 부분을 들으셨다고 하시면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제 들으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 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서 운용소득, 운용소득 작성 방법이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금액하고 이제 사용금액을 그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년도에 이제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이 의무사용 기준금액이랑 해당 사용금액을 이제 작성을 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중에서 그 22년에 60만 원 사용을 했고 그리고 23년에 40만 원 사용하고 그리고 23년 배당 소득 50만 원 중에서 23년에 30만 원 사용을 한 경우 종전에는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에 전년도 운용소득인 100만 원에 대한 80%인 80만 원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10번에 직전 연도 사용금액란에 60만 원 하고 해당 연도 사용금액 40만 원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24년부터는 후번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에 8번에 해당 연도 운용소득 50만 원에 40% 이제 50만 원에 80%인 40만 원을 기재를 하게끔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 운용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 연도까지의 사용 금액은 이제는 기재를 작성 안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수정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서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서식마다 작성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재산 매각대금 해당 사업연도 이제 취출명세서 중에 이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으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이 범위를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 등으로 이게 수정이 되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홈택스의 입력 순서 변경 사항입니다. 혹시 전년에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용 계획 및 그 진도의 액서가 원래는 세 번째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저희가 아래와 같이 여기 보면 이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앞서서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서 그대로 있게끔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서식 개정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하고 세무확인서의 수익 현황이 일치를 하도록 그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수입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수익 원천별 내역에는 사업 외 손익,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공익 목적 사업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서 관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를 위해서는 이렇게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아까 안내드렸던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 신고 보고에 보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라는 팝업 창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 팝업 창에는 우리 공익법인이 지난 2년간 이행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용 계좌는 개설되는지, 출연재산 보고 제출했는지 이래서 표시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나왔던 파업창을 닫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신고도움 자료 확인하기, 출연재산 보고 통합자료 작성하기, 공익법인 보고 작성하기, 구공익법인 보고 작성하기가 있는데 이 공익법인 보고 작성하기는 보시면 이제 사업년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1일 이전인 경우 이때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 꼭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년도 22 사업년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공익법인이 있고 안 나오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출연재산의 고유 목적 사업이라든지 협력 의무에 대해서 그 전산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공익법인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익법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하셔서 출연재산 공시라든지 출연재산 보고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출연받은 재산 사용 관련 안내라든지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 목적의 사용 안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선된 사항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에 단순히 이제 문자로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들과 세부 내용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신고도움 서비스는 총 23종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각각의 공익법인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는 우리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꼭 좀 잘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번에 결산서류 의무 공시 시 성실하게 서식을 작성하도록 안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결산 전년도에도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공시 자료 중에 혹시 오류가 있다거나 어떤 사유로 해서 이제 재공시를 한 경우 재공시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지 이제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신데 올해는 이 내용을 그 상세 내역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공시하실 때뭐 참고로 유의를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3번 각각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 신고에 보시면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서 13번 이제 종료까지 1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업연도에는 우리 출연재산 보고 대상 사업연도, 즉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사업자 그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서 입력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를 하실 부분이 여기 보시면 9번의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 그리고 11번의 외부 회계 감사 여부는 이 부분을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19번의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로 이제 체크를 해야지만이 만약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여로 체크를 해야지만이 이 11번째 보시면 세무 확인서 입력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을 선택을 하면 11번째 화면을 넘어가면은 다시 이거 대상이 아니 불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안내 방법창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에 외부 회계 감사 여부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외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등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이제 받고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내부 우리 공익법인의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결산서 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풀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익법인에 대한 그 자산 보유 현황하고 그리고 수익 원천별 그러니까 수익 비용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산 보유 현황은 사업연도 종료 현재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각 그 자산 종류별 그 장부가액을 이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유의할 부분은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그 순회고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5번하고 16번은 이제 구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출자 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우선주, 출자 지분의 그 가액을 적으시고 그리고 16번의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자산안은 현금 및 현금 자산과 그리고 정기예금, 뭐 저축성 보험 상품, 국채, 회사채 등의 가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란에는 이 우리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출 채권이나 뭐 미수이자, 비품, 이제 이런 차량 이런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앞서서 봤던 이제 뭐 토지, 건물, 그러니까 주식,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이제 15번하고 16번 이 부분을 그 하나로 통합을 작성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부분은 꼭 좀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구분을 잘 하셔서 각각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이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미수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16번에 그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이자는 기타란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 원천별 그 수익 비용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운영성과표 상에 공익 목적 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의 이제 발생 원천별 기타 사업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수익 금액, 비용, 이익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회복지, 의료, 문화, 예술 등의 공익법인 내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 목적 사업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기타 사업은 부동산 임대 등의 공익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익 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공익 목적 활동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뭐 기념품 판매나 뭐 카페 운영 이러한 부분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여기 이 금융 부분은 운영성과표상에 이자, 배당, 기타 금융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기타 금융에는 이 주식,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 손익을 이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7번에는 이제 사업 외 손익이 있는데 여기는 공익 목적 사업 외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외 손익, 예를 들면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반입이 있는데 이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입금해 산입한 금액을 이제 수익금액에 기재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이나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손비로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제 비용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9번에 공익목적 사업란이 있는데 여기 수익금액에는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을 이제 등의 수익금액에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비용에는 장학금 지급 등의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 지출한 비용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도움말이라든지 이 작성 요령 동영상 보기가 각각의 작성해야 될 화면하고 항목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도움말이랑 작성 요령 동영상 보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우리 공익법인은 그 출연받은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소식은 그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화면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조금 작성을 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은데, 이때 우리 여기서 작성하는 방법은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엑셀 불러오기로도 이렇게 미리 이제 엑셀로 작성한 파일을 불러와서도 수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개 중에 이제 편리하신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먼저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여기는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그 사용 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완료 안 된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현금이나 토지 등의 이러한 출연 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간 50만 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별로 연간 5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인별로 50만 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출연자명을 이제 소액계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별 금액을 합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출연자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때는 무기명자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SSS라는 이런 그 숫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명이나 상호를 이제 출연자에 다 입력을 하고 난 후에 출연재산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소재지가 해당되는 뭐 토지나 건물 등의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0번의 가액은 출연 당시에 시가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등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아래쪽 여기 방금을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때는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직전 3년도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재를 하는 아니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3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사용처를,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이라든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용 금액이 없다, 이때는 어차피 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직접 작성하실 때 건건히 하나씩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전년도에 이제 작성을 하신 내용이 있다 하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 자료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년도에 여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했던 그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해당 사업년도 사용금액도 입력을 해야 되니까 각 항목별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여기 위에 아래 위쪽에 이제 그 내용이 선택된 내용이 그대로 풀려주고 그러면은 해당 사업년도에 사용한 금액하고 사용처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쪽에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년도에 받았던 내용에 대한 사용 명세까지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각각의 추가를 할 내용이 올해 해당 사업년도 23,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등록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그 작성할 때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엑셀 파일을 작성한 후에 엑셀 블록으로 작성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셀 블록이 방법을 잠깐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엑셀 서식을 다운받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PC에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엑셀 블록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우창이 뜨게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찾기를 하신 후에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2022 오류 검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오류 검증 클릭을 하면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어떤 내용이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신 후에 수정을 하셔서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류 검증이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저장 후 이동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그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다운받은 엑셀 서식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지 혹시나 이제 서식을 변경을 했다. 이때는 파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토지나 이제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엑셀 불러오기로 안 된다. 그래서 꼭 반드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내용은 이제 출연받은 재산에 사용명세서 본 저희가 홈택스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있는데 이 서식에 대해서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제 작성 사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임대용 사업이나 이제 수익용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정기예금을 하거나 그리고 주식 등의 취득 등의 수익용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 자산을 사용한 걸로 본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이 점을 이제 꼭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출연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사용명세 작성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계할 사항 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출연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에 속하는 3년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그리고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3년 이내 매각한 출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3년 동안 매년 이제 매각 대금 사용 실적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에 이제 23 사업연도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23년 1월 1일인 경우부터 해서 소급을 해가지고 22, 21, 20 그러니까 20년 1월 1일 이후 매각한 출연재산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가 있는데 이 서식은 앞서 여기서 작성을 하는 이 서식에서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엑셀 블록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에 이때는 출연재산 매각 일자를 입력을 하시고 매각 재산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혹시나 그 매각 재산 종류 중에 이제 예적금이라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공익법인이 만약 기부받은 금액을 만기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이치를 하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이때는 매각 재산 종류를 예적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번에 보시면 매각 금액이라고 있는데 이 매각 금액은 매각 금액 그 총액에서 만약에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그러한 국세하고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준 금액은 3년 동안 이제 30, 60, 9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앞에서 매각 금액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사용 기준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 금액하고 10번에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은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이제 사용한 금액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은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정기에 작성한 매각대금 명세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해서 사용금액을 수정을 하시고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매각한 재산을 추가를 하시면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번에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보실 그 기준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사용을 했는지 그 명세를 이제 다음에 화면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작성을 하실 때는 그 매각대금 사용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한 경우, 그리고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출연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세 번째 여기서 재산을 사용해서 입력할 때는 5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나 수혜단체는 이제 수혜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성명 그리고 지출 목적 지출액을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이다. 이때는 수혜단체는 이제 그 지출액이 가장 큰 그러니까 수혜자나 그러니까 수혜단체의 그 단체명을 적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으로 해서 그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의 이러한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해서 작성하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유의하실 부분이 매각 대금을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 취득을 한 걸로 봐서 여기에 이제 지출명세서 작성을 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나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한 경우에는 때는 매각 대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지출명세에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를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매각 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나 임차료 이러한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또 이제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이제 운용소득이나 이제 우리 출연재산을 수익 사업이나 예금 등의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을 해서 그때 발생되는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이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화면인데, 이 보시면 첫 번째가 전년도 운용소득을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은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년도까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번에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여기 전년도에 만약 작성을 했다 하면은 이제 해당 27번에 해당 사업년도 운용소득 금액에 이 금액하고 전년도입니다. 올해 게 아니고 전년도의 금액이랑 여기 23번에 전년도 이제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이 금액이 일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에 사용기준액란은 3번에 대한 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1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기준액은 100만 원인데 혹시나 1년 내 사용 실적이 80만 원이다. 이때는 이 6번의 가부조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해서 음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수가 나옵니다. 이제 100만 원보다 이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때 음수가 나왔다. 이때는 한 번 더 이 음수인 경우 8번부터 12번까지 작성한다고 기재를 해놨는데, 이때는 5년간 평균 실적을 한 번 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작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이가 있다. 꼭 이게 음수인 경우에만 이제 옆에 작성을 하지, 만약에 0 초과가 됐다 하면은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해당 사업년도 운용소득에 대한 계산 내역입니다. 23번에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을 해서 이때 생긴 그 운용소득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용어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무조건으로만 운용을 하는 사업이거나, 그리고 혹시나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주식 등의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부분이 크게 가산액이 있고 이제 차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옆에 이제 작성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고 이제 자료에서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이 아래쪽에 18번에 이제 차감액부터 해서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해까지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그 가산세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번의 기준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 기준 금액에 미달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6번의 가부조액이 이게 음수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12번에 5년간 평균액에서도 6번의 가부조액이 음수가 나왔다. 여기 5년간 평균을 했는데도 기준액보다 더 미달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때는 각각의 음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을 갖고 오냐면, 각각 만약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0만 원과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절대값 중에서 작은 금액, 그러니까 100만 원과 50만 원 중 작은 금액 50만 원을 여기 24번에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혹시나 6번 가부조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 미달 사용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 미달 사용액은 0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 이제 입력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 25번에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라는 이 24번의 기준 미달 사용액에
10%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게 보시면 3번, 4번, 5번에서 각각의 명세를 입력한 후에 추가로 입력을 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그 지출명세서를 각각 입력할끔 그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여기 이제 지출명세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작성을 하는데 할 때는 여기 앞에서 봤던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연도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15번의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에서 이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용소득 지출 구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나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명세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시면 작성 예시를 드러놨는데 이 예시를 참고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성을 하실 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연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이제 수혜자나 수혜단체가 있는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을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지출한 내역이 여러 건이다. 이때는 여기서도 엑셀 불러오기 기능이 있으니까 이 편하신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06번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아까도 올해 홈택스 작성 방법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번, 4번, 5번을 다 작성을 한 뒤에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서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서식은 앞에서 작성했던 각각의 세 종류의 사용명세서 이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명세서의 직계표 성격이다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쉬우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서식은 원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그리고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제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을 선택을 한 후에 사용계획하고 사용금액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작성을 할 때는 재산별로 나누어 적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6번으로 내려온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앞서서 작성했던 그 각 세 가지의 명세서에서 이제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작성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채워지면 그 목록 내역이 이제 세 가지다 보니까 세 가지 종류를 갖고 왔다 보니까 목록 내용이 많으실 텐데 그 목록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때는 해당 목록을 클릭을 해서 위쪽에서 그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실행을 하시면 등록을 하기를 하시면 이제 다음 단계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기에 만약에 별도 직접 작성하실 때 정기자료 불러오기가 있는 정기자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 기능도 있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긴 하시면 이제 제일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혹시나 내역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이 이 아래쪽에서 또 화면에서 보시기가 어렵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위에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각 서식 해당된 우리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서식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미리 보기 기능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주식 출자 지분 보유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3년도월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따로 적고,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때는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득 구분은 출연,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 기타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고, 혹시나 정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때도 여기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돼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3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를 해서,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클릭해가지고 내용을 정정을 하시면은 이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 등 선임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출연자의 관계, 그리고 출연법인과의 관계 때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랑 출연법인, 그리고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이 해당되는 박스에서 해당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1번 구분란은 이사하고 임원을 구분해서 적고, 만약에 이사랑 임원이랑 겸직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화면에서도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능이 있으니까 직전 사무연도에 보고하신 그 이사 등 선임명세를 불러와서 변경된 이사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시거나 삭제를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혹시나 초과한 이사나 임직원이 있다면 그 이사나 임직원에 대해서 지급된 직접 간접 경비 전액이 과산세를 부과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도 보시다시피 그 내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경비가 있다고 하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술 연구 및 이제 분야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상정칙 제21조에 정하는 연구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0번째,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익법인은 정당한 대가 수치 없이 특수관계 법인을 위한 광고 홍보를 금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에 이제 광고 홍보를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무항의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기본 정보 아까 01번에 그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 반드시 여러 표시된 경우에 이 화면에 넘어오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은 후에 그때 받으시는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 목적이랑 설립권거법, 그리고 22번의 위반 금액, 그리고 23번의 종합 의견을 입력을 하시고,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산 보유 현황과 수익 금액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작성했던 그 내용을 불러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첨부서류 등록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공익법인 세무 확인 결과 직계표 작성 항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여기 보시면 1번의 합계의 금액은 이전 화면에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20번 안에 그 위반 금액의 입금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일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 2번부터 14번까지
이 외부 전문가 확인한 적정 여부랑 위반 금액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의할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10번과 14번의 고유동사 명사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 적정 여부가 여라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1번부터 13번의 첨부 서류는 여기에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 구분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친구 제출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 위쪽에서 그동안 작성했던 서식이 모두 표시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출연재산 보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로 결산서류 공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사항의 결산서류 공시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법정 공시기한 이후에 당초에 공시한 내용을 수정해서 재공시를 하는 경우, 만약 5월달, 6월달부터 이제 재공시를 하는 경우에 그 재공시 사유를 반드시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된 재공시 사유는 공시 시스템에도 사유가 공개가 되니까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는 만큼 조금 꼭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효 부분이 간편공시 대상, 간편서식 공시할 수 있는 우리 종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미만인 공익법인, 간편서식 공시할 수 있는 법인도 올해부터는 공시를 안 하거나 그리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전년도까지는 세무대리인이 출연재산 보고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결산서류 공시도 가능하다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 채움이랑 미리 채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우리 공익법이 비슷한 서식을 중복으로 작성을 하고 하다 보니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류 이때 여러 가지 입력을 하다 보면 오류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체험이라는 통해서 신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이제 계산서류 공시에 그 동일한 항목은 미리 채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 서식 중에서도 우리가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먼저 작성을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서식 중에서도 동일한 항목은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는 출연재산 보고 후에 계산서류 공시를 하시면 편리하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동 채움 사례를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이 첫 번째는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가서 보셨던 화면하고 조금 다르게 이 표준서식이랑 간편서식이랑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도 이제 있는데 사면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1일 이전인 경우 이때는 이용을 하시면 출연재산 보고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서식 결산서류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부터 16번째 종료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화면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해당 사업연도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클릭을 하면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하시고, 그리고 공란이 있다 하면은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작성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여기에 이제 이사수, 그리고 세무 확인 여부,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여부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는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블록을 통해서도 작성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때는 화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용이 길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편리하신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 이 재무상태표는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상태표는 크게 이제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입력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이 통합이 있는데 이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부 거래 조정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해당이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거래냐 보면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에 이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내부 거래 조정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내부 거래 조정이 생겼다가 만약 해제를 하면 다시 없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단기하고 우리 전기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기의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년 공시자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가 자동으로 기입이 그대로 불러와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편리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다 작성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각각의 이제 저희가 자동 체험을 미리 체험을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값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정확하게 입력이 구분돼서 입력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석 작성 제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정보 공시정보 그 범위가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뿐만 아니라 그 재무제표 주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주석 사항을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공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추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 보고서를 여기 14번째 감사 보고서 첨부 서류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이라 하면 원래는 이제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처음 하려다 보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필수 주석 기재 사항 중에서 7가지만 작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째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도 딱 보시면 다른 화면들하고 다르게 하늘색 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앞에서 작성했던 그러니까 그 값들을 자동 체험이나 실행하기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직접 작성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28번, 29번, 30번 여기에 출식 및 출자 지분,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 꼭 좀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우리 각 항목별로 이제 도움말이라든지 동영상 보기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주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면 각 그 과목별로 결산서류 서식 중에 어느 칸에 해당이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끔
그 각 부분에 도움말을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도 보시면 별도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이 도움말을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운영성과표 사항에서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운영성과표를 이미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별도로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이 위에서 바로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그대로 불러오시면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부분이, 원래는 운영성과표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보조금을 기부금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회비 수익으로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에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그 운영성과표 입력을 하실 때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용장려금처럼 이런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 수입이 아닌 그 사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시 이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면서 이제 우리 공익사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이제 오류가 많은지를 한번 봤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서 재무자산 수익 비용 이런 부분을 0 또는 그냥 1 임의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이런 분할은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측정한 이제 자산 및 부채 수익 비용 현황을, 이제 간편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측정한 그 금액을 반영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공익 목적 사업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공익법인의 그 사업 현황을 상세히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우리 정관상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 사업에 대해서 잘 부합되도록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대상, 국내, 국외 주요 사업 지역,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 사업과 그 사업 지역을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당부드리는 점이, 우리 공시가 외부에 공시가 되고 열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분류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없음, 여기에 체크를 해버리게 되면 조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공익법인의 해당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익 목적 사업의 사업별 실적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비용을 이제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사업 내용이 만약 3개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행 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을 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이제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 수행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비용의 합계가 있는데, 여기 합계는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의 43 사업 수행 비용과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익 목적 사업 손익 비용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 먼저 와셔가지고 자동 체험 실행하기 누르면 단기는 운영성과표상의 수익을 가지고 오고, 정기는 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을 불러와서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개별적으로 입력하실 부분이, 기부금을 개인이냐 영리법인이냐 모금단체나 이러한 기부자별로 구분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기부 물품,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이러한 물품으로 기부받은 금액이 있다 하면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했고, 아래쪽에는 원래 아래쪽에 있는 화면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비용인데 앞에서도 아까 자동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대로 성격별로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고 채워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 사업 수행 비용이랑 일반 관리 비용이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영성과표 작성할 단계부터 사실상 구분을 꼭 좀 통합 기재를 하시지 마시고 구분을 해주셔야지만이 이렇게 자동체험 실행을 하게 하면은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각각의 입력이 되니까 반드시 통합해서 기재를 하시지 마시고 합해서 기재하지 말고 이제 구분을 해서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이제 자료는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 작성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앞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손익에 대한 그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출연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래서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운영성과표에서 이제 그 앞에 작성했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금액과 전입액 합계 금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 입력이 되는데 나머지 항목은 조금 자동 체험이라는 이 기능을 제공하기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거는 오류 사례인데 혹시나 우리가 부동산 임대를 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면 이때 발생되는 임대 수익 금액을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근데 공시할 때는 여기 임대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임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번째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체가 받은 기부금하고 기부 지출을 공개를 하는 서식인데 여기서는 보시면 정기유효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년도에 차기유효에 작성된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불로 그대로 제공이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정을 했다고 하시면 전년도에 그 차기 2월 금액도 함께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부금의 지출 이 합계는 여기에 이제 국내 사업 지출 합계랑 국외 사업 지출 합계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쪽에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순자산 편입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국내 사업에 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 경비에 지출한 경우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는 작성하실 때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개별로 적거나 합해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이제 운영 경비에 지출을 하실 때 직업 목적별로 합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 연구비로도 작성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뭐 직원 3명에게 월급여 10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을 한 경우에는 지급처 여기는 이제 직원 홍길동 외에 뭐 2명을 줬고 지출 목적은 인건비, 지급처 수는 3명, 지출 합계는 현금 3,600만 원으로 기재를 하시면서 임직원의 인간 인건비 전액을 합산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증받은 뭐 1,000만 원 상당의 기계 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지급처 명에는 땡땡 뭐 프로젝트 그리고 지출 목적은 연구비, 지급처 수는 1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금이 되어 있지만 옆에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 지출액 1,000만원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기부금 받은 기부금이 적정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외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서식 작성을 하실 때는 조금 상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류 유형인데 수혜자 등을 임의로 기재를 하거나 인원을 임의로 기재를 하거나 그리고 구분을 100만 원 이상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한번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조금 유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국구의 사업에 대한 지출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수혜자나 수혜단체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하고 다른 작성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식 국내 사업 지출 명세서랑 동일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출연, 취득, 보유, 처분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도 엑셀 블록이라는 엑셀 블록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정기자료 블록을 버튼을 클릭해 자동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도 중에 매각을 했다 하면 삭제를 하시고 신규 취득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보유주식 변동 사항 작성하기입니다. 여기서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출연, 유상취득, 매각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해서 보유주식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엑셀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이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엑셀 블록에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는 종자산 가액에서 특수관계 있는 내구법의 주식 등이 차지한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으로서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을 하시면 특수관계 있는 내구법의 주식의 그 취득가액과 장복가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비율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연자 작성하기, 이사 구성원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서 각각 이동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엑셀 파일 불러오기, 정기 자료 불러오기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작성하실 때 보시면 설립 시 출연자와 당해 연도 출연자를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데 이때 유의할 부분이 작성 대상은 최소한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에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 즉 소액 출연자는 제외하고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해 3년도 출연자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2천만 원 이상 출연자를 그대로 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사 등 주요 구성의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정기 자료 불러오기랑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으니까 구성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전형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랑 임직원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이사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작성할 때 이사수와 동일하게 작성을 꼭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12시에 마치고 식사 시간인데 잠시 조금만 그 내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입니다. 본장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작성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꼭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연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을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작성 대상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만 작성을 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에 대해서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한 명세 중에서 미사용액이 있는 출연재산을 이런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불러와서 땅의 사용액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상에 해당 사업연도 자료를 불러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류 현황인데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때도 작성 대상은 여기 아까 보셨던 화면과 다르게 종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과,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재산 가액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해당 수익을 운영성과표나 수익 현황에 작성을 했다 하면 본 서식이 누락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때, 얼마 전에 이제 전화 받았던 내용인데, 여기 당기 순이익란에 만약에 올해가 이제 결손이 난 경우다, 이때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0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13번째, 여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출연재산 보고서 상에 작성했던 서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따름 하시지 마시고, 출연재산 보고서에 작성을 했다고 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고서 내용 그대로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편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실제 그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하고 운용소득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출연받은 재산 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법인세 신고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번째,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때는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직전 4년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경우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때 유의할 부분이 우리 내부 감사인의 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이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5번 15번째 신고 제출에서는 여기서 이제 내용 검증을 하시는데, 이때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류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이렇게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오류 조치 방법 보기를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앞에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류 코드 01, 오류 코드 02, 4번, 6번, 30번 있는데, 이에 맞는 이 서식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오류를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이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랑 공시랑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1시까지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